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경북 내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은 특히 재발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학교 폭력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화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경북 내 학교 폭력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난 13일이죠. 지금이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난 13일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학교 폭력 이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어요. 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3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 기점으로 보면 2013년도 1만 7천여 건이었는데 비해서 바로 지난해 2021년도에는 4만 4천여 건, 무려 2.5배가 늘었다. 이것은 단순히 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폭증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걸 또 조금 앞으로 시계를 돌려서 보면 2016년도에는 3만여 건 초반대, 그 다음 2017년도에 또 이제 2만여 건, 3만여 건 정도였던 것이 네. 2020년도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이 학교 폭력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건 정도로 줄었는데 네. 이것이 다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야말로 완전히 폭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좀 보면은요,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시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가 가장 그 증가율이 높았고, 우리 경북도 상당합니다. 경북도 1,000여 건 정도에서 2,600여 건이니까 2.6배 늘었죠. 그리고 대구의 경우도 만만찮아요. 1,600여 건에서 2,300여 건이기 때문에 1.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얘기하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이 수치가 뭐냐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수치인데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전국의 그 자살한 학생 숫자. 네. 정말 마음 아픈데요.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의 5개년 통계를 놓고 보면 전국에서 654명이 초중고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 5개년도에 비교했을 때 37%또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과 관련이 깊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감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이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그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형사 사건이 생겨도 보통 일반인들의 형사 사건이 생기면 소위 이제 그 징역형 또는 감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촉법 소년, 그러니까 만 14세 이하까지는 형사 사건이 생겨도 감옥이나 이 소위 말하는 그 징역형이 아니고 이 그 청소년들만이 가는 곳, 청소년 그 시설에 이제 별도로 감치하는 정도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학교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0세로 낮춰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촉법 소년 제도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지탱되고 있는데 법률 체계에서 네. 이것이 예전에는 14세 정도면 어렸다고 보지만 지금 14세는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2 정도면요. 네. 워낙 이제 성숙 단계에 따라 또 학생들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어떤 애는 보면요.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또 조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온정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연령 자체를 10세로 낮춰야 된다. 더 어린 나이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권에서 놓고 보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아주 독특한 사법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길 가다가 담배 꽁초 버려도 벌금 우리 돈을 한 170만 원 매겨버려요. 네. 그리고 좀 기초질서 좀 어기면은 태형, 뭐 때리는 형,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기초 질서 또는 이제 국민 이 사회 의식을 이 선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도 뭐 싱가포르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문제가 되면 처벌을 강력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점점 얻고 있다. 꼭 싱가포르 예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구 경북을 놓고 봐서는 대구 경북의 이제 각 교육계 수장, 대구 광역시 교육감 그리고 경북 교육청의 이 교육감 두 사람은 각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네. 간단하게 한번 그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걸 좀 얘기를 들어보면.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네. 가벼운 사안은 그야말로 선도를 하되 지금처럼 학생으로서는 정말 그 선을 넘는 과도한 어떤 사건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 그다음에 이제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학교 폭력이 옛날에는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은 이제 언어적 폭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네. 뭐 특히 이제 남학생, 여학생 외모를 얘기한다든지 또 반대로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정이 언어적 폭력까지 학교 폭력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옛날보다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학교폭력 관련 뉴스를 접하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한 처벌로 교정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10여 년, 뭐 좀 더 길게 가면 20여 년 전만 해도 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먼저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서 가정교육,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사회의 이제 법과 제도에 의한 걸 얘기하는데 네. 옛날에는 순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이 정도 문제는 아니었죠. 물론 20년, 30년, 40년 전에 학교 폭력이 있었죠. 네. 뭐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냐?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학교, 사회가 아니고 사회에서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그걸 징계를 해야 된다. 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학교나 가정에서 너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너 인생을 망쳐. 라고 하는 걸로 반대로 그야말로 법체에 의한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반대로 가야 되는 시대라.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정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아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구광역시 이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첫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0세로 낮춰야 된다. 저는 더 낮출 수 있으면 9세까지로 좀 낮춰야 된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 당사자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강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이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 피해자들은 점점 더 이 피해를 입고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두해 있거든요. 이미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때 제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에 저는 100%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서 논란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죠.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하고 가해자하고 긴 시간 동안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한 거예요. 네. 이 다친 학생은 그야말로 턱뼈가 부러지고 치아까지 손상되는 전치 6주. 우리가 전치 보통 2주, 3주만 넘어도 지금 굉장히 큰 상처로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전치 6주입니다. 네. 치아가 부러지고 턱뼈가 그야말로 골절이 됐는데 이거는 뭐 그냥 피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 달 동안이나 이 친구는 음식물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 정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이 징계는 출석 정지 5일.
그리고 5일 이후에 같은 교실에서 그대로 수업을 하게 했다. 이거는 아마 제가 학부모라도 이거는 정말 뭐 용납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을 하지만 성폭행 당한 여성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앉혀놓고 조사한다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와 같이 같은 학급에 긴 시간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이걸 또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규정을 지켰다. 자, 뭐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학폭이라고 그래요, 학폭이. 네. 학폭위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성이고 계속적인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사실 이거 말됩니까 이거? 그것도 뭐 반성과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정도 한 5가지 항목을 매겨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1호부터 해서 한 9호까지 처분을 내린 게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학급 자체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가해 학생을 다른 반에 옮기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을 다른 반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비교적 높은 수위인 1호에서 9호 중에 7호 정도의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그 정도가 안 내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부터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학폭대책위원회에 참여, 물론 그런 교사도 들어가 있고 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 그 정도 자체가 제가 그야말로 피해자 입장에서 100% 공감을 하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 대응을 하고 이 심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저는 결론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비록 이제 대면에서 생기는 폭력만이 아니고 네.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이 초중고 학생들이 이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경험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와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학교 폭력 그 예방과 관련돼서 이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이제 학생들 그 전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6천 명 정도 조사를 했더니 무려 31.6% 정도, 그러니까 10명에 3명 가까운 수치가 이 사이버상의 학교 폭력을 당했다. 사이버상의 폭력은 대표적 핵심적으로 언어 폭력이죠. 네. 한 사람을 그 단체톡 같은 데 초대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언어적 폭력, 있을 수 없는 네. 이런 그 언어 폭력을 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따돌림. 그리고 이제 언어적 폭력과 따돌림이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명예훼손이 따라갑니다. 네. 모멸감을 주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푸른나무 재단이 또 조사한 통계 결과를 보면 피해 학생의 34.4% 정도는 피해 이후에 본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네.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성, 네. 이것이 따라와줘야 된다. 그런데 또 이 34% 중에는 또 이런 답변을 해요. 이 반성은 하는데 사과는 진정 어린 사과는 아니었다. 이 사과도 우리가 사람이 뭐 1대1로 다툼이 있어도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네. 참 진심 어린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의 사과가 있고 좀 건성의 사과. 이거는 우리 표정에서 보고 말해서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 나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일반 사이버 폭력이 아닌 대면 폭력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해왔던 대면 폭력에서 거의 비슷한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대면 폭력이 됐든 사이버 폭력이 됐든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아까 이제 우리가 학폭위 얘기했잖아요. 네. 학폭위 안에 또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보통 학폭위도 이제 4주 안에 다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4주 안에 정리를 못하고 또 넘겨서 그러면 그 가해자는 얼마나 심적 고통이 더 심해집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시간을 좀 빨리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가해자가 그 반대로 나 그 정도 아니었어 하고 이걸 뭐 또 소송을 제기한다? 부모가? 이러면 이게 법적 소송에 가면
그리고 또 이 학교 폭력 학폭위에서 결론 내린 것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걸 뭐 또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식이 되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이 기관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은 더욱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늘 일상 속에 지금 있어 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그렇다면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것이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은 최대 4주일 내에 모든 것을 종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종결 처리를 함과 동시에 아까 이제 안동의 한 고등학교 사례처럼 네.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학급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빨리 이 기간을 단축을 해서 4주가 아니고 2주 아니 1주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막상 그렇게까지가 더 어려운 거예요. 가해 학생 때로는 부모도 불러야 되고 당사자 불러야 되고 피해 학생 와야 되고 피해 학생 부모 불러야 되고 여기는 이제 경찰관들도 더 참여하게 돼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단축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더라도 이 통계를 봐도 대구의 경우 전체 이 410건 중에서 4주 내에 종결한 처리한 경우가 네. 대구는 비교적 높아요. 한 97% 정도 처리를 했는데 반대로 경북의 경우에는 4주를 넘겨서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한 16%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 기한을 저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각 학교에는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는데요. 이 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27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지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경찰관 중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한 네. 숫자 통계를 좀 보면은 원래 전국에서 이 배정된 이 전체 통계는 1,023명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네. 그런데 지난 9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70명. 그러니까 94%밖에 되지 않죠. 네. 그럼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206명이 필요한데 12명이 부족한 194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부족하면 한 9명 정도 부족한데 중요한 거는 각 교육청별로 봐서 몇 명이 부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좀 근본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전국의 경찰관 한 명이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학교가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13개 정도로 나와요. 13개 정도. 네. 근데 이게 이 앞에는 전년도 한 2개년도 앞에는 한 12개 정도였습니다. 9명에서 9개에서 12개 학교 네. 정도였는데 이것이 학교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네. 학교 도심부 학교는 시골은 폐교되고 줄어들어도 도심부 학교는 인구가 그 과밀되는 학교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 학교 숫자 늘어나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해야 될 학교 숫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 과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거 빨리 참여해야 되고 또 선도하고 해야 될 부분도 손이 미쳐 못 따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 수를 빨리 늘리면 늘려야지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첫째, 촉법 연령 14세 현재 이 제도를 10세로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 징계 기간 그리고 학폭위의 기간 방금 얘기해왔던 거 말이죠. 네. 이거 4주 얘기했고 4주에서 1주간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 3주, 2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숫자 늘려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학교 폭력 현황과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